중개사TV, 김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자, 오늘은 법무사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민사집행법 27회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담보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전처분이란 것은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가처분을 말하죠.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가처분을 하기 전에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담보 제공에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나중에 받게 됐어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권리도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자, 가처분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권리도 파산 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해서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 질권자로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가처분 채무자가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권자로서의 권리가 별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별채권이라는 것은 자, 별도의 어떤 제도상으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자, 가처분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해서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런 별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권리가 파산 재단에 속한다 할지라도 가처분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번 민사소송법 125조 3항에 따라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 이 담보권리자는 가압류권자 또는 부동산 가처분 채권자가 아닙니다. 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어떻게 보면 담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 이 사람을 위해서 채권자가 담보 명령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했죠.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고 이 담보로 인한 권리자는 어떤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담보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를 받은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려면 이 보전 처분에서 내가 손해를 발생됐다. 이 보전 처분에서 내가 부득이한 손해를 끼쳤다. 내가 부득이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방법은 보전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등 재판상에 청구해야 되지, 담보 권리자가 나중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은 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담보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방법은 보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증명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돼야지 재판상 청구이어야 하지. 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은 재판상 청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보 권리자의 자, 권리 행사 방법은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은 자, 담보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은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 제공을 명하죠. 자, 보전 처분 신청을 내가 허락한다. 하지만 그 전제로 담보를 제공해라 하고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나 부동산 가처분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죠. 이에 따라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연성이 있어서 담보 제공을 명령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심리를 해서 이것은 가처분할 것이 아닌데 하고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 가야 됩니다. 반드시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담보 제공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은 반드시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죠. 그래서 법원이
비록 명령을 했죠.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법원이 또 반드시 그에 따라서 보존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 가야 됩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4번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다시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 판결을 얻을 때나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된 때가 담보 취소의 사유로서 담보 사유의 소멸에 해당합니다.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 판결을 얻은 때나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된 때가 담보 취소의 사유로서 담보 사유 소멸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5번. 자, 소송이 완결된 뒤에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서 자, 담보 취소 결정이 발령이 됐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자,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담보 취소 결정이 발령이 됐어요. 담보가 취소됐다는 것은 담보 제공을 다시 찾아올 수 있죠. 담보 취소 결정이 발령됐는데 그 결정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라는 것은 담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 결정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을 했답니다. 담보 권리자가 손해가 발생됐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권리 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 권리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단 발령된 이 담보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이미 이것은 실효가 됩니다. 자, 담보 취소 결정이 되면 담보 제공자가 다시 담보물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자,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자, 상대방인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해버렸어요. 아, 이것은 손해배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 담보로 내가 취득해야겠다 하고 이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담보 권리자가 맨 처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발령이 됐던 담보 취소 결정은 이제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담보 취소 결정은 소멸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항상 초보자는 담보 제공자가 가압류 채권자가 됩니다. 가압류 채권이나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담보물을 제공해야 돼요. 자, 서울보증보험에서 자,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어도 되고 현금으로 공탁을 해도 됩니다. 자, 현금 공탁이든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증서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 금액을 제공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때 상대방이 손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다든가 또는 자, 그 담보가 제공된 원인이 확실하다든가 이럴 때 자,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담보 제공자가 됩니다. 담보 제공자는 채권자가 되고 상대방 이 가압류, 가처분으로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이 담보 권리자가 됩니다. 그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보 권리자가 자, 권리 행사를 하고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손해가 발생됐다는 것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 담보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담보 제공자가 담보물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담보 권리자가 아니다. 나는 권리를 행사하려다 했을 때는 자, 담보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담보 취소 결정은 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문제 5번도 아주 중요한 논리죠. 자, 담보 제공자와 담보 권리자의 차이점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담보 제공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라고 생각하시고 담보 권리자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 담보 권리자가 됩니다. 자, 담보 권리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서 손해가 발생된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권리자가 담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는 담보 취소 결정은 실효가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반드시 다시 중요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자, 공탁금 회수 청구권도 파산 재단에 속하는데 가처분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이것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담보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방법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지,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였더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담보 제공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보전 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드시 담보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재판을 해야, 인용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다시 찾을 수 있죠. 자,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찾을 수 있는 요건은 자,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한다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승소 확정을 받은 때,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된 때 담보 취소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상 자, 담보 제공 보전 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그에 따른 담보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